네, 4.10 이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 수준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앞으로 받게 될지 우린 또 고민이 필요하겠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2시의 인베스트.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결과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양측의 이 우세 정도에 따라서 좀 어떻게 달라지는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각광을 받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양당 간의 산업 정책의 차별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 정책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당별로 주목하는 자산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양당 모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원전, SMR 지원 등 이제 원전 육성을 조금 강조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제외한 친환경 정책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상황인데 산업부도 이제 올해 신규 편성을 한 전력 지원 예산 가운데 90%가 원전이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좀 적극적인 원전 정책 추진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군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 허용을 공략하는 등 좀 가상자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상법이라든지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이렇게 좀 다양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저 PBR 업종들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원전, 가상자산 그리고 세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올해 선거가 지금 72개국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6월에 있는 EU 총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안들이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6월 달에 예정된 EU 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최근에 좀 극우를 포함한 우파가 좀 약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급등 그리고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유럽 우파 같은 경우는 반환경 그리고 반이민주의를 내세우면서 표심을 얻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유럽 우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중국에 이익이 된다라든지 친환경 정책은 일반 서민의 생계에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만큼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것은 미국에서도 1912년 이후 약 112년 만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어젠다의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까지 7달 정도가 남아 있는 만큼 승리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그간 이어져온 정책에 조금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에서 세계 최저의 전기료를 약속을 했던 만큼 경제성이 낮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조금 감소를 할 수가 있고 나토라든지 이런 오방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거 결과를 알기도 전에 뭐 어느 쪽을 좀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이런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우선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이제 수익성과 위험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기기가 그러한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IIJA나 IRA 등을 통해서 전력망 투자를 확대해 왔고, 트럼프도 공약집을 통해서 노후화된 전력망의 교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선거에 있어서도 초당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최근 AI 호황에 따른 수혜도 주가의 강세를 조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의 확산에 따라서 전기나 변압기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기도 했고 최근에 조금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선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입니다. 이제 간밤 중동에서도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서 유가가 좀 튀기도 했고 오늘 증시에도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등 이제 글로벌 안보 긴장감이 좀 높은 한 해가 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을 아직까지 유지를 해왔고 꾸준히 국산화 기술 개발에 좀 매진해온 만큼 방산에서 좀 높은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부터 이제 방산주의 강세를 견인했던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과 중동 전쟁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인 모멘텀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정부의 색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과거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첫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의 비중을 확대했다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스튜디오로도 한번 좀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